스케치업을 실행하시면 웰컴 파일이 이렇게 떠요. 근데 보시면 여기 Create New Model 해가지고 위에는 템플릿이고 아래는 우리가 이제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뜹니다. 템플릿 파일을 오픈할 건데 그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키텍처 밀리미터, 아키텍처 센티미터, 그 다음에 심플 인치, 심플 미터, 아키텍처 인치, 아키텍처 미터. 자,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뭔가요? 아키텍처 밀리미터죠. 여기 가운데 하트를 누르면 즐겨찾기가 걸립니다. 즐겨찾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맨 앞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업 실행해 보시죠. 여기 여성 캐릭터가 한 명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 축, 그린 축, 블루 축. 보통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3차원이죠. 그러니까 X, Y, Z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X, Y, Z 이렇게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RGB 컬러 이해되시죠? RGB 컬러 X, Y, Z.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X, Y, Z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색상을 따라서 부릅니다.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레드 축, 그린 축, 블루 축.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여성 캐릭터가 한 명 서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뭐 수잔도 있고, 수멜레도 있고, 뭐 스티브도 있고, 뭐 스테이시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여러 명들이 있어요.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얘는 수멜레라고 합니다. 스케치업은 그 매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여기 캐릭터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번에는 2021 버전에는 수멜레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키우는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2021 버전 요거 제작할 당시 마케팅 매니저였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근무했던 마케팅 매니저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AD처럼 똑같아요. CAD처럼 쓰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데고,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X 표시 있죠? 누르면 어떤가요? 여기 트레이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윈도우 탭에 보시면 여기 트레이가 있습니다. 디폴트 트레이. 그 중에 여기 쇼 트레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트레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레이를 감추고 그리고 보이고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 위에는 이제 툴 메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툴 메뉴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툴 메뉴들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툴 메뉴가 나오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빼면 되고, 네. 자, 여기 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툴 메뉴를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CAD에서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줌인 줌아웃 휠 돌리시면 돼요. 줌인 줌아웃. 어려운 거 없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휠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CAD에서는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됐었죠. 그죠?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 보세요. 그냥 드래그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5빛이라고 해요. 5빛.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궤도란 뜻인데 이게 휠 드래그입니다. 휠 드래그가 3차원으로 화면 돌려보기. Shift 키는 Shift 키를 누르고 휠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 이거 CAD랑 반대예요. CAD는 Shift 키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 됩니다. 화면이 휙 돌아가요. 이해되시죠? CAD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다가 종종 CAD 작업하다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는 경우가, 휠 드래그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명령어 중에 휠 더블 클릭하는 거 있었죠. 줌 익스텐트. 스케치업에서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줌 익스텐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쉬프트 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파벳 E. 카메라에 줌 익스텐트가 있고요. 줌 윈도우가 있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그러면 이렇게 줌 익스텐트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 방법. 여기 연필 그림 보이시나요? 연필.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CAD하고 달리 도형이 되면 이렇게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도형이 되면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닫힌 도형이 되면 자동으로 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오스냅은 자동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면을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 얼마든지 면을 이런 식으로 나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을 지우면 면이 이렇게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동 툴 옆에 요게 푸시 앤 풀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푸시 앤 풀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하는 명령어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푸시 앤 풀이고 두 번째가 그 아래 있는 팔로우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로 모델링을 끝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푸시 앤 풀입니다.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까지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요. 클릭하시고 다시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심지어 다른 모서리도 이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다른 모서리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좀 달라져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요. 더하기 키 나오죠. 그러면 면이 어떻게 되나요? 분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이 나눠져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델링이 됩니다. 다시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선을 그려야죠. 자, 라인. 자, 클릭을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Z방향으로도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면이 지금 Z방향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Z방향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방향으로 들어가면 면이 동일 평면상이 아닌 다른 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막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도 면이 그려져요. 스케치업은. 자, 지우고. 착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빨간색 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초록색 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파란색 선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빨간색 축과 나란한 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 초록색 축과 나란한 선이 됩니다.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축과 나란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평행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레드 엑시스 방향으로 평행선이 그려집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그린 축 방향으로 평행선이 그려집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처럼 파란색 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모서리가 여기랑 똑같은 모서리가 되는 거죠.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딱 맞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선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랭슨이라고 해서 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 클릭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소용 없습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0mm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1000mm 1000mm 어떤가요? 가로 세로 1000mm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메저멘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서 메저멘트가 생략되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일로 옵니다. 바로 여기 나와요. 여기에 메저멘트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메저멘트를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중간에다 놓은 겁니다. 여기 메저멘트하고 태그를 여기 중간에다 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위치가 아마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이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좌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를 넣는 거예요. 얘는 절대좌표입니다. 그리고
절대좌표를 넣을 때 이렇게 써요. 얘는 상대좌표입니다. 또는 x, y, 쉼표 쓰고 이렇게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z를 생략할 때는 반드시 y 뒤에 쉼표를 찍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절대좌표는 많이 안 쓰니까 상대좌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라인. 자, 클릭하고 상대좌표. x로 100, 아니 1000, 0,0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이 마우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값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상대좌표 0, 1000, 0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1000, 아니 마이너스 1000, 0, 0 어디로 가요? 원대로 되돌아가네요. 그죠? 제가 마우스를 안 움직였거든요. 0, 1000, 0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움직이고 다시 마이너스 1000, 0, 0 마우스 움직이고 0, 마이너스 1000, 콤마하고 Z를 생략합니다. 1000, 0, 콤마까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상대좌표를 한번 써보시죠. 자, 근데 이 테이프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가이드가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끌려 나와요. 축에서도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얼마든지 방향에 맞춰서 끌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끌려 나와요. 이게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이드를 한번 끄집어내 보시죠. 테이프, 모서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1000mm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모서리에 1000mm 떨어진 위치에 가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택이 다 안 됐으니까요.
선택하고, 전부 다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기준점 잡고, 이동하고. 자, 다시 볼까요? 곱하기 n 나누기 n. 이게 뭐냐면 배열이에요. 우리 캐드에서 선택하고 어레이 기능이 있었죠. 어레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격으로 나가는 거하고 전체를 나누는 거하고. 예, 얘는 간격입니다. 얘는 전체예요. 자, 봅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컨트롤 키 누르고 적당한 간격 맞추고 그 다음에 곱하기 5개. 여기 곱하기 5개라고 쓰여졌죠? 엔터. 다시 곱하기 5개 그리고 엔터. 그럼 5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고 자, 곱하기 5개 그러면 3개. 자, 어떤가요? 원본 빼고 5개죠. 캐드는 원본 포함해서 5개입니다. 캐드는 원본 포함해서 5개고 스케치업은요 원본 빼고 5개. 차이가 달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멀찌감치 놓을 겁니다. 멀찌감치 놓을 거고 이때는 나누기 5개요. 어떻게 해요? 이거 나누기요. 나누기 5개. 나누기 5개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해놓고 나누기 5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아서 5등분해서 쭉 나눠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요. 멀찌감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5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회전 툴이요. 자, 회전하기. 자, 회전할 때는 이거 화살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화살표 누르면 이 원 나오죠. 이 원이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회전하는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화살표를 눌러서 회전해야 되는 방향을 맞춥니다. 원점, 0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로테이트 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자, 90도. 90도로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원점, 0도, 90도. 다시 볼까요? 원점, 0도, 90도. 반드시 로테이트는 반드시 화살표를 눌러서 회전해야 되는 방향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하고요.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원점을 조금 더 띄워볼까요? 원점, 0도 방향. 이때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뗍니다. 자, 45도, 엔터, 곱하기 8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복사되는 것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로테이트, 자, 원점, 0도,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에 360도, 엔터, 다시 컨트롤 키를 안 눌렀네요. (360도) 엔터, 그 다음에 나누기 8개 엔터. 그러면 8개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원점, 0도,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떼고 전체예요. 전체 360도 엔터, 그리고 나누기 8개, 그리고 엔터. 그러면 8개 팔각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푸시 앤 풀.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와 같이 조절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절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 조절자와 정반대되는 위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점이 클릭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심점으로 들어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심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중심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입니다. 자, 클릭을 할 건데 지금 클릭하는데 이렇게 대칭을 할 수 있어요. 숫자로 -1이라고 씁니다. 빼기 1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정반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서클, 푸시 앤 풀. 자, 그 다음 스케일. 자, 여기다 -1, 그리고 엔터. 그럼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이렇게 해서 -1 그러면 대칭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1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대칭이 들어가요.
대칭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플립 얼롱이라고 있네요. 여기 플립 얼롱이요. 찾아보세요. 여기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립이 뒤집다란 뜻이에요. 우리 저기 삼성 핸드폰 보면 플립폰 있죠. 근데 뒤집는 거. 플립폰. 플립이 뒤집다라는 겁니다. 얼롱은 정렬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뒤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드 방향으로 뒤집기, 그린 방향으로 뒤집기, 블루 방향으로 뒤집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면 여기가 레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고 그린 방향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고 블루 방향은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선택 레드 다이렉션. 그럼 반대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선택을 하는데 한 번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에 이웃하고 있는 모서리까지 함께 선택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이 선택이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면이 선택되죠?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와 함께 있는 면이 선택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하나 더 있어요. 스케치업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트리플 클릭이요. 트리플 클릭이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트리플 클릭을 하셔야 이렇게 객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가이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둘 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쉬고 30이잖아요. 쉬고 그다음 10, 20 왜 이렇게 크죠? 45m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5. 그래. 꼭 줬죠? 줬죠?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도 보실까요? 라인 60 엔터 40 엔터 60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10mm 아니죠. 10mm가 아니죠. 그죠? 자, 5mm 다시 5mm 그 다음에 이 아래로 22mm 22mm 그 다음 25mm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중간에서 내려와야죠. 자, 중간 30mm까지 그 다음에 좌우로 3mm씩 3mm 3mm 라인을 따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지우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라인 자, 60 그 다음 40 5 그 다음에 이거 상대좌표죠. 자,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60에서 25에 3을 빼니까 22 마이너스 22 콤마 마이너스 22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2 콤마 마이너스 22 콤마 그 다음 이 아래 방향으로 3mm 엔터 6mm 엔터 다시 3mm 엔터 그 다음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22 콤마 플러스 22 콤마 그 다음 5mm 그 다음 나머지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상대좌표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상대좌표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 가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자, 2번 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사각형이에요. 렉탱글입니다. 여기 렉탱글 여기도 렉탱글이 여기 있네요. 렉탱글, 로테이티드 렉탱글, 서클, 폴리건 렉탱글이요. 렉탱글은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방향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때 가로, 세로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1000, 500
1000에 500.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티드 렉탱글러예요. 먼저 가로를 그립니다. 1000mm. 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각도하고 길이. 그래서 여기 입력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길이, 쉼표, 각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길이가 먼저 들어가고 쉼표, 각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500mm, 45도 이렇게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사실은. 렉탱글 1000, 500,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리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45도. 그럼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로테이티드 렉탱귤러는 별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클이요. 어려운 거 없죠?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러면 원이 그려집니다. 중심, 그리고 반지름 500. 그러면 500mm짜리 원이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서클 같은 경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각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이 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예요. 푸시 앤 풀로 올리면 면이 어떤가요? 여기 부드럽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모서리가 각이 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감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가 어때요? 부드러워 보이는 거죠. 이게 3D에선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각이 지지만 멀리서 볼 땐 어때요? 부드러운 원처럼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면을 많이 만들면 컴퓨터가 감당이 안 돼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숫자의 면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면을 스무스 처리해버린 겁니다.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별 이상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지우개를 선택하는데 지우개를 선택하고 Alt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모서리들이 나와요. 지우개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숨겨진 모서리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Alt키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눌렀다 떼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원기둥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반대로 감출 때는 똑같이 이레이즈에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감추어집니다. 이렇게요. 스무스 처리돼서 감추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을 그릴 때 서클 명령어를 지정하고 나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모서리의 개수를 내가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클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사이드에서 모서리의 개수가 나와요. 자, 서클 12개 엔터. 그러면 어떤가요? 모서리가 더 작아진 거, 12각형 된 거 보이시죠? 자, 어떤가요? 모서리 부드럽게 나오죠? 다시 서클 육각형. 자, 어떤가요? 육각형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원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서클 24각형. 자, 24각형으로 다시 원이 나옵니다. 자, 모서리의 개수를 쭉 바꿔보세요. 자, 이 과제물을 보시죠.
이제는 사각형 그리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렉탱글 65,65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12 나머지 이레이즈 지우개죠. 자, 그 다음 라인을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자, 서클 직경이 파이 15입니다. 15 나누기 2 네. 다시 서클 25 나누기 2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 나누기 2 이렇게 생겼네요. 나머지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금방 완성되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